민정수석 당시에도 검찰개혁을 주도해왔던 인물로 검찰개혁을 위한 적임자입니다. 국민의 단합을 이야기하면서 야당과 전쟁을 선포하는 그런 대각이 아닌가. 서울대와 단국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등 대학 5곳을 압수수색해 조국 후보자 청문회 일정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2일과 3일 양일간 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자의 소명을 듣고 당장 장관으로 사퇴하고 정책과 가치에 대한 신념도 검증하는 검찰에 출석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 말씀드린 대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원래 어제 나오기로 돼 있었는데 어제 못 나오셨죠? 예, 예. 어제 조국 후보자와 관련해서 압수수색도 있고 대책 회의를 하느냐고 불가피하게 나오지 못했습니다. 예.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2일과 3일 처음에 이인영 원내대표도 그런 문제가 있다는 시한이 끝난 다음 날이라는 걸 알고는 계셨을 것 같은데. 그건 물론 그렇습니다. 예. 국회 인사청문회법에 의하면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이 도착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국회 모든 절차가 완료돼야 하고 또 15일 이내에 상임위에 회부된 날짜로부터 상임위에서 인사청문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8월 30일까지 법사위에서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절차가 완료되어야 하고 예. 또 9월 2일까지 국회 모든 절차가 완료돼서 정부 측으로 통보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법적인 절차를 준수하자는 저와 우리 당의 강력한 요구에 대해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 9월 2일을 고집하고 거기다 한술 더 떠서 청문회를 아주 예외적으로 사흘하자 이렇게 예. 요구하면서 우리 법사위에서 송기영 간사가 몇몇 의원님들하고 상의하면서 9월 2일과 3일을 받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청문회 날짜를 확정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조국 후보자가 그를 둘러싸고 있었던 의혹 부풀리기라든가 이른바 가짜뉴스 등에 대해서 예.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확실하게 확보하고 또 우리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그런 권리 이런 것들도 충족시켜야 한다. 이런 그 일종의 절박감 이런 것들이 반영된 합의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청와대가 3일 인사청문회 날짜 잡은 데 대해서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하고 반대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강하게 나온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말이죠. 그동안 국회에서 이런 법적 절차를 편의적으로 해석해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던 사례들은 조금 있습니다. 몇 건 있는데 그런 관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국회가 또 우리의 그 인사청문회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법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마땅한 과정인데 관행의 이른바 관행을 빙자해서 그 잘못된 그 법 절차, 편법적인 운영 이런 것들을 반복한 것에 대해서 저는 유감을 표명할 만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9월 3일 이후부터 10일 내에 그 재송부 요청을 하는 것은 청와대나 대통령의 권리이기 때문에 예. 그것에 대해서 국회가 인위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 지적한 것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것은요. 이제 국회가 법을 만드는 곳이니까 당연히 법을 지켜야 하는데 아주 오랜 세월 국회에서는 여야의 합의가
법보다 우선이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 관행이 있지 않았나. 그리고 그 최전선에 지금 이인영 원내대표께서 계시니까 그 상황이 좀 곤혹스러웠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좀 질문을 저는 뭐 드렸던 겁니다. 그 상황이 곤혹스러웠던 것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 법사위에서 확정했던 그 청문회 일정 이런 것들을 뒤엎을까 이런 그 생각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그 장관 후보자와 달리 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엄격하게 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인사청문회법에 의거한 철저한 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과연 법무부 장관에게 법을 잘 지켜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거냐 이런 그 강한 문제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법무장관 후보자에게 그 법을 어겼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고소 고발까지 예. 야당에서는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에 대해서 모순이다 이런 그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그 합의를 그 번복할까 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만 지금 국가적인 중대사가 많고 이 논란을 더 이상 반복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에서 대승적으로 수용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자유한국당은 정치적으로 합의한 내용을 자신들의 의총을 빙자해서 번복했던 이런 사례도 있는데 우리는 그보다는 좀 나아야 되겠다. 조금은 더 못마땅하지만 성숙한 모습으로 대응하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도 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혔는데 자유한국당이 연찬회를 어제 오늘 하는 것 같은데 말이죠. 네. 인사청문회 보이콧 얘기가 있다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기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아직까지 결정한 건 아니지만 네. 마치 보이콧할 수 있다라고 하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인영 원내대표님 만약에 그게 현실화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유한국당은 인사청문회 할 뜻이 없었다. 이런 것들을 고백하고 자기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떤 의미에서 더 나아가면 각종 의혹을 부풀리고 가짜 뉴스를 생산했다. 이런 비난으로부터 후보자하고 떳떳하게 마주 앉아서 정정당당하게 겨루는 것에 자신이 없으니까 이른바 명분을 가장해서 도망가는 것이다. 뭐 그렇게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뭐 인사청문회를 야당이 만약에 불참한다고 하더라도 혹시 이건 아직까지는 가정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 드리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한데 어쨌든 민주당은 합의된 일정에 따라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것이다. 저는 뭐 합의는 지켜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약속은 반드시 존중되어서 지켜지는 것이 온당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9월 2일과 3일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날짜를 확정했었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지켜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편의에 따라서 정략에 따라서 그것을 죽굴듯이 번복하면 국민으로부터 정치권의 불신만 더 강화시킬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청문회는 예정된 날짜대로 그대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실 지금 다른 장관 후보자도 다 포함해서 7분인가요? 8분인가요? 인사청문회 하신 분이 7분. 예. 근데 어쨌든 모든 언론의 초점은 조국 후보자에게 쏠리고 있는데 조국 후보자와 가족에게 제기되고 있는 그 의혹들 매일같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고 자유한국당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네. 이인영 원내대표님이 상당히 그 최전선에서 그 의혹들에 맞서서 이건 가짜 뉴스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하자라고 좀 매일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네. 좀 힘드실 것도 같은데 어떠세요? 이렇게 나오셨는데 한번 그 조국 후보자 문제에 대해서 이인영 원내대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인사청문회는 아무래도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고 또 그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정책 능력을 포함해서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 본연의 목적이고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후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도덕성 이런 것들도 아울러 검증해야 되겠죠. 예. 그런데 이런 본질은 사라지고 후보자의 청문회가 아니라 가족의 청문회로 변질되고 있는 것은 뭐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족의 신상 털기가 너무 지나치고 이혼한 동생과 그 전 재수 씨까지 사생활까지 들춰지고 있고 심지어 돌아가신 아버님의 묘비까지 공개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가족에 대한 인권 침해가 아주 지독한 수준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야 이게 인사청문회 본질은 어디로 사라지고 이렇게 폐륜적 이런 행위까지도 이렇게 난무하느냐 이런 걱정이 많으십니다. 예. 그리고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자질, 도덕성 이런 건 검증할 생각은 없이 과거의 전력을 내세워서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 군사 정권에서 공안 조작되었던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체제 전복 세력이다. 산호맹 사건 얘기하시는 국가 전복 세력이다. 예. 이렇게 낙인 찍으면서 공안 조서를 작성하듯이 공안 몰이식의 그런 그 공세도 펼쳤지 않습니까? 또 더 나아가서는 얼마 전에 그 부산대 의전원에서 발표했습니다만 조국 후보자의 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학칙을 개정했다. 이런 확인되지 않은 사실까지도 유포했고 그것은 뭐 가짜 뉴스로 지금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부산대학교가 처음에 급하게 보고 문건을 보내다가 처음에 자기네들이 못 찾아서 그때 것만 올렸다라고 하는 실수를 시인한 거죠, 일종의. 네, 그리고 조국 후보의 딸 이외에도 다른 학생의 경우에도 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오로지 조국 후보의 딸을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한 것처럼 이렇게 왜곡하고 둔갑시켰습니다. 이런 가족 청문회, 그다음에 공안 청문회, 그다음에 가짜 뉴스 청문회,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정쟁만 반복하는 청문회 이런 것들은 온당하지 않다. 아무리 정치적인 공세를 펼치고 싶어도 또 때로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또 정당이기 때문에 정치적 계산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수준까지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청문회 본연의 정신으로 돌아오고 그런 그 정략적인 공격 이런 것들을 중단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민주당 의원님들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런 의혹들 때문에 조국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 돌아서고 여론조사 결과에도 그게 반영이 되고 말이죠. 지역구 돌아다녀 봤더니 이 문제는 간단치가 않다. 이건 조국 후보자든 청와대든 어디선가 결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사실 이인영 원내대표께 그런 의견 얘기하는 의원들 있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아직까지는 전혀 없었습니까? 그렇게까지는 대화를 나눈 적은 없습니다. 다만 그 조국 후보가 법적인 제도적인 측면에서 위법 사항이 없다 이런 이야기만 반복해서는 좀 곤란하다. 그것의 문제를 물론 제기하는 국민들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 조국 후보가 내가 생각했던 삶을 살았는가, 내가 생각했던 자식에 대한 교육을 시켰는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다른 삶을 살았구나, 또 다른 교육을 시켰구나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정서적 괴리감, 또 믿음에 대한 어떤 상실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크게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국 후보가 진솔한 고백과 또 겸손한 어떤 그 송구스러움의 표명 이런 것들이 있어야 그 정서적 괴리감을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고 우리 이해찬 당대표께서도 그런 취지로 조국 후보 측에 전달했고 또 조국 후보 역시 곧바로 법과 제도를 어기지 않았다 이런 걸 넘어서 그동안 사회로 받은 혜택이 참 많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보다 겸손하게 진솔하게 성찰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고백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설사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또 비판을 하는 국민들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 그 못지않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청문회에 나와서 그 청문회를 통해서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직접 듣고 조국 후보가 밝힐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하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객관적 진실에
다가서서 알 수 있는 그런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여론도 상당히 높다. 이런 점들을 동시적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대체로 물러나라 이런 이야기보다는 청문회에서 진솔한 그 고백과 또 객관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져야 한다. 이런 요구들이 조금은 더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오늘 아침에 검찰이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어제 압수수색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이인영 원내대표께서도 검찰의 압수수색 언론에 보도 나기 전에 전혀 모르셨습니까? 예, 저는 전혀 몰랐고 제 주변에 우리 당이나 또 정부 특히 청와대 관계자들한테 사전에 검찰이 압수수색하는 것을 알려왔느냐 혹은 알고 있었냐 이런 것들을 확인했는데 현재까지는 뭐 사전에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청와대에서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검찰에 대해서 좀 서운하거나 화가 나십니까? 뭐 그는 개인적으로 서운하거나 화가 난다 이런 거 이전에 어떤 의미에서는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사전에 저희가 알아서도 안 되고 또 알았다 한들 어떤 조치를 취해서도 안 되는 네. 원칙과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청문회를 앞두고 압수수색 과정들이 진행되면서 그것이 청문회의 정상적 진행 이런 것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국민들도 있다 이런 점을 동시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한 측면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이 압수수색 과정이 진행되면서 마치 무엇이 있는 것처럼 오해와 편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아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인영 원내대표가 저희가 정치 오픈호 순서에서 한번 이미 방송을 해드렸는데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이야기도 듣지 않고 자신의 원칙대로 강직하게 행동할 수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걱정이 있을 정도니까요. 관훈 토론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거 그렇습니다. 기억납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뭐 검찰의 개혁은 제가 볼 땐 크게 두 가지를 분명히 하는 겁니다. 하나는 역대 정권의 신여다. 뭐 이렇게 이야기되어 왔던 오명으로부터 벗어나서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 이것을 확고히 되찾는 것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비대해진 검찰 권력 이것을 분산시키거나 축소시키거나 민주적 통제의 범위 속에서 개혁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적어도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과 관련해서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확고하게 지켜나갈 것이다. 이런 취지로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총장을 비롯해 지금의 검찰이 비대해진 자신의 검찰 권력을 분산시키거나 축소시켜서 민주적 통제의 범위 안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저항한다면 그것은 국민의 바람과는 반대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 그건 시대 명령을 따라서 순응해야 한다 이런 점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인영 원내대표님께서 좀 짧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제한돼 있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많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인사청문회 하고 조국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이 돼서 검찰 개혁을 해야 한다. 이걸 반드시 우리가 지켜내야 한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계신 겁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예. 지금 법무부 장관의 자질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을 평가해야 되고 그것은 조국 후보자만큼 적어도 지금 이 시간에는 적임자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또 한 가지는 검찰 개혁, 사법 개혁을 청와대가 주도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안에서 주도하고 이뤄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 때문에 조국 후보가 법무부 장관이 되어서 검찰개혁 분명하게 하고 법무개혁 전반을 성공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그런 측면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께도 좀 부담스럽겠네요. 여론의 반응이 어쨌든 간에 지금 이인영 원내대표의 생각과는 좀 다른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어제 그제를 기점으로 해서 조금 반등되는 기운이 보이고 있고요. 이제 청문회가 열리면 그 청문회 과정에서 객관적 진실, 실체 이런 것들을
조국 후보가 소상하게 소명하고 또 국민들과 벌어져 있는 정서적 괴리감 이것들을 진솔하게 고백하면서 함께 치유해 나가는 과정을 밟는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국민 속에서 조국 후보자가 다시 태어나서 우리 국민이 바라고 있는 검찰개혁, 법무행정 전반의 개혁을 잘 완수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힘을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협상 파트너 중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어떻습니까?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저는 뭐 나경원 대표에 대해서 일관된 기대는 있습니다. 지금의 자유한국당의 모습처럼 경직되고 또 때로는 극우적으로 치닫는 그런 보수 정치보다는 보다 합리적이고 따뜻한 보수 정치의 길을 걸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아직까지 협상 파트너로서 존중하고 그렇게 옵니다. 그러나 제가 아직 인간적으로 덜 성숙했기 때문에 때로는 욱하고 충돌도 하고 그럽니다. 그럴 때 누가 먼저 연락합니까? 그 어쨌든 두 분은 나경원 대표도 뭐 연락 예. 가끔 하시고 대체로 제가 먼저 많이 연락합니다. 예. 그래서 싸울 때 싸우더라도 국회 운영 전반과 관련해서 우리가 또 책임 있게 협상하고 협의하면서 운영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신뢰는 가지면서 서로 대응하고 또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 하면은 뭐 저희가 준비한 사진이 많지 않아서 좀 찾는데 어려웠다고 하는데 사실은 전대협 의장 이야기 80년대를 빼고서는 예. 이야기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시면 그 시절의 이인영과 그 시절의 이인영이 전대협 의장 이인영이 지금의 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을 보면 무슨 얘기를 할까요? 또 지금의 이인영은 전대협 의장실의 이인영에게 또 어떤 얘기를 할까요? 1987년 전대협 의장 이인영은 오늘 여당의 원내대표가 된 이인영에게 너 좀 변한 거 아니야? 정말 초심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할 거고, 질문을 할 거고요. 오늘 2019년 여당의 원내대표 이인영은 1987년도 전대협 의장 이인영에게 미안하다. 그때만큼 잘 살고 있지는 못하다. 그러나 좀 더 유연하게 점진적으로 사회 변화의 길을 선택했다는 그런 변명 속에 그래도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가려는 그런 뜨거운 심장 한 조각은 지니고 살아가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어느새 86세대, 80년대 대학을 다니고 60년대 태어난 정치인들이 최근에 기사 많이 보셨을 거예요. 기득권 세대로 지탄받고 이제는 자리를 비켜줘라. 이런 요구까지 받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비판과 비난에 직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하지 못해서 생긴 일이기 때문에 죄송하고 또 송구스러운 마음을 뭐 감출 길이 없습니다. 저희들 삶에서 실제로 부끄러운 면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 이제 비로소 어떤 면에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일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선배들을 도와서 일해왔던 것과 달리 저희가 책임지고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운영해 나가야 하는 이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뭐 저를 비롯해서 전력을 다해서 잘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요. 잘못했다 이런 평가가 나올 때 연연하지 않고 저는 저의 자리를 후배들한테 내어주려고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다만 저희들이 더 정치하는 시간이 남아 있다면 선배 세대들 또 우리 후배 세대들과 함께 아직은 우리가 민주주의를 더 공고하게 하고 또 평화와 통일로 향하는 함께 나가야 할 길이 있고 어떤 면에서 노동이 존중되는 더 좋은 복지로 나가야 할 이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함께 협력하고 공동으로 노력하자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와 오랜만에 이렇게 가까이서 이야기를 했더니 이인영 원내대표가 어떤 정치인인지는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기회를 통해서 좀 더 느끼시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인영 원내대표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서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잠깐 들어볼까요? 이제 다시 울지 않겠어.
서영은 씨의 혼자가 아닌 나, 이 노래를 왜 좋아하시게 됐습니까? 2004년에 국회의원이 되었을 때 처음 국회의원이 되고 여러 가지 정치 현실에 막상 부딪혀서 국회의원 노릇을 하다 보니까 제 이상과 현실 정치가 잘 맞지 않았습니다. 그때 많이 울적할 때도 있고 그런 때 마치 혼자인 것 같아서 저 노래를 듣게 되었는데 조금 저 노래 가사 속에서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이런 자각도 있었고 그러면서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는 011 핸드폰이었는데 예. 그 핸드폰의 컬러링으로 많이 예. 사용했습니다. 예, 이인영 원내대표와 저의 컬러링이 똑같았습니다. 이 노래였는데.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말씀 그대로 국민과 유권자들에게 바로 그 분들이 혼자가 아니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치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제가 제 혼자인가 이런 그 생각을 하는 것보다 우리 국민들 속에서 서민들 속에서 왜 나는 내 혼자 살지? 이런 그 외로움 또 힘겨움을 느끼고 계시는 진짜 혼자인 국민들이 계실 테니까요. 그런 분들이 모두가 혼자가 아니란 예. 대한민국의 한 가족이라는 이런 느낌을 가지실 때까지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주영재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